제가 이렇게 듣기만 하던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의 소중한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저에게 29살 딸과 24살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남편과는 대구에 살고 있어요. 시댁은 삼천포였고 친정은 충청도였죠. 제 남편은 결혼할 당시에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전 그 말 하나만 믿고 타지로 올라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죠. 남편은 삼남 일녀 중 둘째였기에 제사나 명절 또한 부담이 크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가정적일 것 같았던 남편은 무심했어요. 게다가 남다른 가족애를 가지고 있어 저와 사사건건 부딪히기 일쑤였죠. 처음 2년 정도는 어머님도 잘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시댁을 만난 건 행운이구나 생각했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하니 한 번에 찬밥 신세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당시 20대 중반의 나이로 결혼을 한 거여서 어렸었는데도 제가 임신하기를 계속 바라셨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셨죠. 그때는 정말 손주를 보고 싶으셨나 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딸인 다인이가 태어나자 어머님은 딸을 낳았다며 저와 다인이를 구박하기 시작했죠. 그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아예 찾아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핏줄이 태어나면 한 번은 오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경악스러웠죠. 그런데 그 이유는 오로지 딸을 낳았다는 것 하나라는 말에 어이도 없었고 어떻게 이런 집안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은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셨기에 유독 다인이를 싫어하셨어요. 위아래 사촌이 여자아이밖에 없어서 아들이길 간절히 원하셨나 봐요. 아시다시피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남아 선호 사상이 심한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에 대해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얼마 안 있으면 안 계실 텐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기만 했죠. 그 사이에 우리 아이가 받을 상처는 어떡하나요? 남편의 말에 전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졸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제가 아이를 키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차라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참아보자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요. 그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혼자 아들을 낳지 못한 제가 준비를 도맡아야만 했지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싶어 반박하고 싶었지만 혹시 아이에게 영향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 편하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의 차별은 지속되어 저와 다인이에게 스트레스만을 남겨주었죠. 그런데 말로 차별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시댁은 오래된 시골집이라 방은 작은 방 하나와 큰 방 하나로 총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명절이나 제사를 지내야 하면 작은 방은 항상 여자들이 사용하고 큰 방은 남자들이 사용했죠. 방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방은 쥐가 나오고 청소를 하지 않는 반면 큰 방은 어머님이 지내는 곳이라 상대적으로 깨끗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하룻밤을 자고 나면 몸이 가려웠죠. 그래서 저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외에도 차별은 많았어요. 특히 남자아이를 편애한다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딸이 8살 때 일이었는데 다인이가 뒷밭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사촌들과 아무것도 안 심겨져 있는 뒷밭을 뛰어다녔을 뿐이었는데 땅이 울퉁불퉁해서 같이 넘어졌던 적이 있어요. 딸은 넘어질 때 심하게 넘어졌는지 무릎에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죠.
그에 반해 남자 조카는 손에 작은 상처만 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다인이를 붙잡고 아주 심하게 혼을 내셨습니다. 사촌 동생은 할머니에게 안겨 상처를 확인하고 있었고요. 다인이가 나중에 저에게 와서 조용히 말을 해주더군요. 심하게 다친 건 분명히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동생만 챙기는 게 정말 서러웠다고 했죠. 무릎에는 심하게 쓸려 옷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황임에도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이 아빠임에도 신경을 그렇게 안 쓸 수 있는지 신기했네요. 저는 다인이를 안치고 상처를 소독한 후 약을 발라주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일들도 있고 사소한 장난으로 인해 혼난 적도 있어요.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데 여자들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콩나물을 한 솥 가져와서 정리하라고 하셨었죠. 아이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 2시간을 넘게 해야만 다 할 수 있었어요. 산소에 다녀왔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애들을 보고 동서와 함께 놀라 굳어버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할머니로부터 종아리에 매질까지 당했어요. 사촌 동생이 다인이를 건들며 툭툭 때렸어요. 워낙 어릴 적부터 오냐오냐 자랐기에 누나를 물러보는 남자애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장난을 치니 다인이가 화가 나서 그만하라고 툭 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는 어디 여자가 감히 남자를 때려? 하며 소리를 치시고는 매질을 했죠. 저는 놀라 다인이를 끌어안았는데 남편은 그때도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다인이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정말 이때는 다인이를 데리고 이혼을 할까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를 홀로 부양할 자신이 없었어요. 엉엉 우는 다인이를 안고 달래는 방법밖에 없었죠. 물론 이런 대우로 통쾌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남자들에게 줄 거라고 챙겨놓은 갈치, 김치를 우리들에게 주지 않으셨던 적이 있는데 그게 하필 보관을 잘못해 상한 상태였던 거죠. 상한 것을 먹었으니 단체로 식중독에 걸려 병원 신세를 졌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것이 있었어요. 왜 여자애들은 어릴 적부터 음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최고로 어머님과 시댁 식구들이 원망스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애들이 없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아궁이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일이잖아요. 아이들이 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 또한 정말 충격이었죠. 저는 당장 아이들을 끌어낸 다음 아궁이 불을 직접 지폈어요.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죠. 방 안에서 다인이는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고 남자애들은 가운데 하하호호하며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안 먹냐고 하니 할머니가 이런 건 남자가 먹는 거라고 했어. 라고 말하는 게 정말 슬프게 들리더군요. 그 후에도 정말 충격적인 상황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은 참으라는 말만 해댔어요. 어떻게 이런 부당함을 참을 수 있나요? 그래서 어머님께 한번 대들었다가 남편이 일주일 내내 화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왜 그럴까요? 게다가 남자애들은 명절이나 제사 때에는 제사상 준비를 돕지 않고 놀았어요. 그에 비해 여자애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전을 구워야 했고요. 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저희 몰래 다른 방에서라도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남자애들이 먹을 간식을 만들어서 방에 넣으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여자들이 하녀도 아닌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이러한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집에서도 둘째인 현재는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안 먹기도 하고 할머니한테 이르기까지 했어요. 또한 설날에 아이들이 기대하는 세배우 받는 세뱃돈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동일하게 주지만 우리들이 드린 용돈은 고스란히 남자아이들의 손으로 쏙 들어갔죠. 심지어 바로 꺼내서 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용돈을 왜 드려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다인이도 쌓이는 게 많아졌습니다. 오죽하면 시골에 가는 게 정말 끔찍하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명절과 제사 때는 강제로 필참해야 했어요. 한 번은 남편에게 말을 했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와 다인이를 타박했습니다. 결혼 전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걸까요? 정말 속이 뒤집어졌죠. 이렇게 여자를 무시하는 사람이었으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다인이도 처음에는 왜 자기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역사를 배우게 되면서 할머니가 옛날 사람이라 그렇구나 생각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시작했다네요.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처음에 제가 가족애가 강하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정말 그 가족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가족애로 인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자기 가족의 험담을 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엄청 부려요. 게다가 험한 말을 듣는 건 더더욱 싫어하고요. 혹시라도 꺼내게 되면 정색하며 화를 크게 내기 때문에 저도 다인이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 예를 간단하게 들어드리려고 해요. 시누이가 매일같이 전화와서는 그렇게 뒷말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듣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넌지시에 전화를 그만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조금 참으래요. 손 윗사람이 되어놓고 그거 하나 못 참냐고요. 그런데 제가 힘들어서 못 듣겠단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이전에 말을 했었지만 듣지 않아 부탁을 했음에도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짜증을 내더니 그냥 조금만 들어주라고만 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전화는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에 가장 크게 상처를 준 사건도 있었어요. 2014년 정도에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시댁 식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버리더군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저는 시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이 오면 새벽이라도 가서 병원에 모셔가서 간병을 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서운하기도 하고 배신감도 들었죠. 그날 전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비싼 요금으로 친정을 찾아간 기억이 있네요. 친정에 다녀온 후 바로 남편에게 따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더 화가 났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자는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도 너무한다. 사돈이 아프다는데. 라고 했더니 또 정색을 하는 거 있죠? 사실 전 아직까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서운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정말
마음의 상처가 컸어요. 그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한 번은 친척들까지 다 같이 펜션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당시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갔죠. 근데 그동안 아주버님과 도련님 그리고 저희 남편 사이에 서운한 점이 많았었나 봐요. 형제들끼리 싸움이 났는데 어머님은 아주버님만 챙기더니 방으로 들어가셔서 나오시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상황은 심각해졌고 남편과 도련님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죠. 며느리들이 각자 남편들을 부여잡고 얻어맞으면서 말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벌벌 떨며 울고 있고 어른들은 다쳐서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 정말 싫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크게 싸웠어요. 그 과정에서 왜 좋은 날 모여서 치고받고 싸우냐고 화를 냈더니 남자의 세계를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속이 뒤집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26살이 된 딸은 저를 도와 명절 준비를 했어요. 솔직히 우리 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직장도 괜찮았기에 뿌듯한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도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잘 자라주었구나 생각했지요. 음식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전이 모양이 어떻니 맛이 어떻니 하며 온갖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열심히 전을 부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정말 맥이 탁 하고 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인이의 신경을 건드렸나 봐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차에다가 짐을 막 싣더라고요. 다인이는 여행을 좋아했기에 소형 SUV를 끌고 다니고 있었어요. 짐을 다 싣고는 여자 조카에게 차키를 가져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조카가 열쇠를 2개 챙겨오자 여자들에게 얼른 올라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그만 가볼게요. 하고는 그대로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충동적으로 선택한 일이었죠. 다인이는 차를 몰기 시작했고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당황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다인이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여행이나 가서 힐링이나 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인이의 행동력에 동서들까지도 놀라 눈이 동그랗게 변했어요. 그렇게 차는 3시간을 달려 거제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휴게소에 들렸을 때 다인이가 숙소를 잡은 것인지 독채 펜션 한 채를 빌린 상태였죠. 짐을 내려 안에 들어가자 넓고 깨끗한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앞에 위치한 거제도의 겨울바다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애들이 탄 차는 한참 뒤에 도착했는데 식재료를 들고 내리기 시작했죠. 마트에 들려 먹을 것을 장봐온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한 것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는 것으로 휴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겨울바다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정말 많은 전화가 왔더군요. 문자도 쌓여 확인을 해보니 당장 안 오면 이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인이를 보니 제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살포시 무시했어요. 정말 여자들끼리 스파도 하고 주변에 여행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푼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가자 잔뜩 화난 얼굴을 한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더니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까지 며느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해왔었기에 그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잘 쉬고 왔는데 저의 기분 상태가 바닥을 치게 만든 것 같았죠. 이혼을 하자고 하는 남편을 향해 가방에서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원하면 이혼해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당황한 얼굴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럴 것 같아서 오는 길에 미리 서류를 작성해서 왔었거든요. 제 행동에 남편은 정말 이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다인이는 밖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다인이를 따라 대전으로 올라갔죠. 일주일간 다인이와 함께 맛있는 밥도 먹고 쇼핑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정말 이게 사는 거지 싶더군요. 이런 느낌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남편과 아들을 잊고 다인이와 지내는 게 정말 행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가 계속 안 오길래 그렇구나 생각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남편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받았더니 기운이 쏙 빠진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저에게 한 말은 미안하다는 말과 돌아와 달라는 말이었어요. 자기가 살림도 하면서 일도 해보니 정말 힘들더래요. 그제서야 잘못되었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의 소중함을 잊고 산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비는 남편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사실 이혼할 생각은 없었고 겁을 줄 생각으로 나와버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절 때나 제사 때도 일을 돕고 남녀를 차별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알겠다고 말해서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명절에는 솔선수범하며 집안을 청소하고 도울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남편이지만 아주버님이나 도련님도 얘기를 들은 상황인지 눈치를 보며 일을 했어요. 물론 어머님은 뒷목을 잡으셨지만 어쩌나요? 아니면 이혼당할 텐데요. 잘 키운 딸 하나가 10 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처음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참고 산다고 모두 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기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야 저를 챙길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절 사랑해주는 우리 딸,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시원하게 풀어주는 우리 딸 어떤가요? 저의 소중한 자랑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그동안 너무 무르게 행동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간혹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세요.